지금까지 제가 그 동사나 형용사의 부정에 대해서 안 또는 뭐뭐 하지 안, 니은 히읗 안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이야기할 때 청유형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과 아니면 상대방에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명령형이 있어요. 자,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. 우리가 보통 모든 언어의 문장의 형식은 보통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. 자, 그걸 우리가 평서문으로 얘기하면 우리말에서 뭐뭐 습니다예요. 갑니다, 뭐 봅니다, 뭐 먹습니다고요. 의문형이 있죠. 의문형은 우리 언어에서는 원래 습니까죠.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합시다예요. 합시다. 물론 이제 우리가 애들끼리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.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령형은 십시오예요. 우리가 쉽게는 다 뭐뭐 세요라고도 많이 쓰죠. 우리 인사말부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는 질문이죠.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. 뭐 이런 게 다 이제 명령형이라고 보시면 돼. 지금 이 4개의 문장 형태 중에 형태를 보면 부정형이 제가 아까 2 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.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안 부정형이고 하나는 뭐뭐지 안 이렇게 붙이면 된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. 이 청유형은요. 자, 집에 갑시다. 그럴 때 부정형을 예를 들어서 안 갑시다.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죠? 뭐 오늘은 학교에 안 갑시다.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. 명령형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은 뭐 술을 마시지, 그러니까 안 마십시오.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. 당신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술을 안 마십시오. 안 마시십시오. 제까지 이상하네요. 안 마십시오. 뭐.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유형이나 명령형에는 안 부정이 없어요. 쉽게 말씀드리면. 유일하게 뭐가 있냐? 지 안 부정형만 있어요. 지 안. 그러니까 청유형이나 명령형에는 지 안 부정형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안 부정형은 없으니까 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. 안 갑시다가 아니라 가지 않읍시다가 돼야 되겠죠. 원래대로 하면. 자,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읍시다라든가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으십시오. 근데 이 말도 좀 이상하시죠? 제가 말을 했지만 좀 웃기잖아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청유형이나 명령형에서의 부정형은 안을 쓰지 않고요. 이 대신에 뭘 쓰냐면 말다를 써요. 원래는. 뭐뭐 하지 말. 그래서 어떻게 되냐. 근데 이 말다가 뭐 나중에 제가 불규칙을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불규칙 때문에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. 자, 리을이 탈락하니까 말의 리을은 없어지고요.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지 말읍시다가 아니라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맙시다가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가 되죠. 또는 마시지 마세요. 자, 우리는 이게 되게 쉽지만 외국인에게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부정형의 청유형과 명령형은 안 부정형이 없고요. 지 안 부정형만 있는데 그것도 안을 쓰지 않고 지 말을 쓴다는 거죠. 지 말다라든가 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
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말이 어색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청유형이나 명령형은 형용사는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행동에 대한 요청이나 행동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동사하고만 사용되고 어쨌든 지마라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이제 평서문과 부정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. 나중에 좀 뭐 구체적인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하나의 단위로 얘기한다면 부정에 대한 것까지 저의 한 단위가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엔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원래는 불규칙을 해야 되고요.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불규칙 현상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불규칙. 자, 지금까지 제가 규칙을 말씀드렸으니까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가끔 이 규칙에 예외가 있잖아요. 그 예외를 우리가 보통 불규칙이라고 하죠. 근데 우리말의 불규칙은 원래 몇 개가 있냐면요. 뭐 여러 가지 작은 것까지 해서 뭐 더 있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흐름은 제가 보기에 7개입니다. 7개의 불규칙이 있고요. 그 7개의 불규칙 중에 그 중에서 6개가 다 뭐하고 관계냐면 6개는 다 모음하고 관계 있습니다. 자, 모음과 관계가 있는데 그 모음과 관계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연결할 때 뭐 동그라미가 연결되는 거. 그건 뭐 의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아, 여.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동그라미인 거 있잖아요. 이거를 만나면 우리 언어에서는 불규칙 현상이 발생돼요. 6개가. 하나는 아닙니다.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대부분의 불규칙 현상은 이 모음과 연결돼서 일어납니다.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불규칙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규칙을 먼저 해야지만 불규칙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. 불규칙인지 규칙인지를 그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던 아어여와 뭐 여기 뭐 엇, 이게 과거 우리말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되게 많다 그랬죠. 우리가 뭐 여, 서, 이유라든지 이런 시리즈가 우리 언어에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이거를 원래는 보통 그냥 A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우리의 B타입에 해당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뭐 하고 뭐 하다가 뭐 하지만 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. 그 다음에 모음이 받침이 있으면 의 들어가는 니까 뭐 받침이 있으면 들어가는 뭐 하려고 받침이 있으면 또 의가 들어가는 면 받침이 있으면 들어가는 뭐 읍시다. 아까 제가 말한 청유형 명령형인 십시오. 그거 외에도 아까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사과 기억나세요? 사과? 그래서 좋은 사과, 나쁜 사과, 먹는 사과 이랬던 그 기억나시죠? 그래서 뭐 이 시리즈가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규정에 맞는 것들은 다 규칙입니다. 그러면 도대체 뭐가 불규칙이냐? 정리해 드리면 이 6개를 먼저 하겠습니다. 우리 언어에 디귿 불규칙이 있고요. 비읍 불규칙이 있고 히읗 불규칙이 있고요. 의 불규칙이 있고 르 불규칙이 있고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. 이게 6개입니다.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사실은 리을 불규칙인데 얘는 조금 별도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불규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가 디귿이 어떻게 불규칙이 되냐면 이 디귿은 디귿 받침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믿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. 이건 규칙이에요.
그래서 이 믿다라는 단어를 지금 A와 B에다 결합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. 믿고 믿다가 믿지만 믿으니까 믿으려고 믿으면 믿읍시다 믿으세요. 여기는 A 쪽에는 믿어요, 믿었어요, 믿어서 안 바뀌죠. 그런데 여기에 불규칙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말에 듣다예요. 또 잘못되면 또 듣다로 되겠네. 듣다만 그런가요? 우리말에 또 뭐가 있냐면 묻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묻다는 질문하다의 묻다입니다. 그 다음에 길을 걷다가 있죠.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오토바이에 짐을 싣다라는 게 있어요. 이 4개 정도만.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깨닫다라는 단어도 있죠.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시죠?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르칠 때 가끔 학생들한테 제가 요 3개 글자 있잖아요. 이렇게 제가 하트를 그려줍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해요. 왜냐면 학생들이 글자의 원형을 찾을 때 또는 불규칙의 원형을 찾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이 고다가지만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기억하기 너무 좋고 또 잘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트를 그려주고 하트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, 이 듣다 묻다 이런 것들은 불규칙이지만 이것도 역시 이 하트 앞에서는 변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듣지만 해서 안 바뀌죠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동그라미가 있는 모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. 자, 원래는 노래를 들으니까라고 해야 되죠. 근데 아무도 우리 들으니까라고 하지 않아요. 뭐가 어떤 현상이냐면 이 디귿 받침 대신에 리을 받침이 들어가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들으니까가 되죠. 들으려고 들으면 들읍시다, 들으십시오. A로 가도 마찬가지예요. 원래는 노래를 듣어요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 듣어요라고 안 해요. 들어요라 그러죠. 이것이 디귿 불규칙입니다. 설명하는 저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은 이거 듣기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데다가 또 사람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손을 들다라는 들다 원래 들다가 있잖아요. 원래 들다의 들어요와 노래를 듣다의 들어요가 헷갈리죠. 얼마나 헷갈리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헷갈릴 때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고로 돌아가면 원형의 문제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노래를 들고가 아니라 노래를 듣고니까 디귿 받침이고요. 손을 들고가 되면 리을 받침인 거죠. 어쨌든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디귿 불규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5개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학생들하고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연결해야만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